안녕하세요.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수학 교과 과정의 평면 도형과 다각형, 그리고 분수의 원리를 배워 디지털 세계인 엔트리에서 프로젝트를 완성할 건데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논리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안내서 세 번째 시간. 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하는 코딩쌤 유혜진이에요. 수딩쌤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지난 챕터인 디지털 세계와 미디어 아트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는 내가 만드는 미래 도시로의 탐험을 떠나게 될 거예요. 디지털 안내서 수학편에서는 2차 시로 나누어 평면 도형을 이동해 미래 도시를 꾸미고 분수를 응용해 외계인의 에너지 게임을 코딩해 볼 수 있어요. 그중 1차 시, 평면 도형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고 정다각형을 이용해 미래 도시 꾸미기를 코딩할 거예요. 도시 꾸미기를 시작하기 전에 평면 도형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엔트리 장면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그렇다면 평면 도형이란 무엇일까요? 네, 단어의 의미를 잘 뜯어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평면에 그려진 입체적이지 않은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평면 도형을 대신해 귀여운 엔트리보 스티커를 오른쪽으로 밀어보았어요. 모양은 변하지 않고 위치만 변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뒤집기인데요. 우리의 고송이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뒤집어진 모양이에요. 마지막으로 돌리기. 앞을 바라보고 있던 고송이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아갔네요. 코딩으로 평면 도형이 이동하는 모습을 알아볼게요.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하고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이동한 패들릿에서 세 번째 폴더인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평면 도형의 이동을 클릭하고 작품으로 이동하면 아래쪽에 리메이크 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엔트리 화면이 잘 나왔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주소창에 j55.is/디지털 안내서라고 치면 이렇게 패들릿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3.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 폴더에 첫 번째 평면 도형의 이동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리메이크 하기 이렇게 버튼이 보이는데요. 리메이크 하기 버튼을 누르면 코딩할 수 있는 코딩 창이 나왔네요. 자, 엔트리보 스티커에 밀기 코딩을 해볼 거예요. 시작 서랍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오고 처음에 있던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붓서랍에 도장 찍기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이동을 위해 움직임 서랍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을 가져와 10을 100으로 바꿔줄게요. 자,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귀엽게 이동하는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죠? 왼쪽 위를 보면 뒤집기 장면이 보일 거예요. 두 번째 장면으로 가봅니다. 달리고 있는 고송이를 뒤집어 볼 건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처음 있던 모양과의 비교를 위해 붓서랍에서 도장 찍기 블럭을 가져오고 움직임 서랍에 움직이기 블럭을 또 가져오고요. 생김새 서랍에 아래쪽에서 좌우 모양 뒤집기 블럭을 가져와 조립해 줍니다. 이동 방향을 10에서 100으로 바꿔주고 자,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볼 건데요.
고송이가 잘 뒤집어져 있죠? 이렇게 상하 모양 뒤집기 블럭으로 위아래로도 뒤집기 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장면인 돌리기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고송인데요. 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있던 위치에 도장을 찍어주고 움직임 서랍에서 100만큼 움직이기로 바꿔주고 아래쪽에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블럭을 조립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또 눌러볼까요? 자, 잘 돌아간 고송이를 확인할 수 있죠. 평면 도형의 3가지 이동 방법, 밀기, 뒤집기, 돌리기. 자, 엔트리 코딩으로 알아보니 더 쉽죠? 좋습니다. 이제 다각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평면 도형 중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도형을 정다각형이라고 말해요. 화면에 보이는 정다각형들의 이름을 맞춰볼까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정오각형, 정육각형까지. 선분이나 각의 수를 헤아려 보면 되겠죠?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점이에요. 각이 많아서 다각형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다각형은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파리의 에펠탑인데요. 이처럼 건축 구조에는 다각형이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에펠탑의 설계를 맡은 구스타프 에펠은 탑이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삼각형은 위나 옆에서 받는 힘을 잘 견디는 도형이에요. 다음으로 뉴욕 맨해튼에 있는 허드슨 야드라는 건축물인데요. 공간 활용에 가장 효율적인 도형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몇 각형을 응용해 만들었는지 사진을 보고 맞춰볼까요? 정답은 가장 균형 있게 힘을 배분하는 육각형이에요. 허드슨 야드에는 2025년까지 타워형 건물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고 해요. 자, 이제 정다각형을 활용해 코딩 실습을 해볼까요?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될지 먼저 함께 볼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멋진 도시를 꾸며볼 수 있겠죠? 코딩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내가 꾸밀 도시의 컨셉을 정해 배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삼각형 오브젝트에 모양을 추가해 코딩할 건데요. 삼각형이 마우스를 따라다니다 클릭하면 도장을 찍고 키를 활용해 크기와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삼각형의 이름을 평면 도형으로 바꿔준 뒤 오브젝트 추가가 아닌 모양 추가하기를 이용해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을 추가해 두었는데요. 오각형은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가 없어 별을 이용해 그려볼 수 있어요. 기본 별 오브젝트를 추가해 모양 탭에서
별의 꼭지점 5개를 직선으로 연결하고요. 별과 같은 채우기 색상으로 채우기를 해주면 오각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오른쪽 위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만의 오각형이 저장됩니다. 자, 이제 엔트리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패들릿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인 미래도시 꾸미기를 클릭하고 리메이크를 눌러주세요. 선생님 화면에서도 리메이크 하기를 눌러주면 코딩 창으로 넘어왔네요. 삼각형에서 이름을 변경해둔 평면도형 오브젝트에 평면도형이 마우스를 따라다니다가 클릭하면 도장을 찍게 코딩을 먼저 해줄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흐름 서랍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에 움직임 서랍에 평면 도형의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져와 평면 도형을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시작 서랍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오고 붓 서랍에 도장 찍기 블럭을 조립해요. 자, 이제 모양을 바꿔줄 건데요. Q키를 눌렀을 때 블럭을 가져와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생김새 서랍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져와 조립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작하면 계속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도장을 찍는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뀌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시작하면 따라다니다 클릭하면 도장을 찍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 모양이 바뀌죠. 계속해서 키로 제어해 볼게요.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서 Q키를 눌렀을 때 블럭을 가져와 방향키로 위쪽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생김새 블럭에서 크기를 5만큼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이 블럭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쪽 화살표를 아래쪽 화살표로 바꿔주고 크기를 빼기 5만큼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시작 서랍에서 Q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와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할게요.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생김새 블럭에서 색깔 효과를 줄 건데요. 색깔 효과를 5만큼 주기를 바꿔줄게요. 코딩을 완성했어요.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볼 건데요. 마우스 클릭, 스페이스 키, 방향 키를 눌러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되네요.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것 같죠? 오늘의 도전 미션은 멋진 배경을 선택해 나만의 미래 도시를 꾸며보고 선생님이 오각형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로 정육각형을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삼각형 6개를 붙여서 육각형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 건데요. 평면 도형의 3가지 이동 방법에 대해 말해 볼까요? 네, 밀기, 뒤집기, 돌리기였죠. 엔트리에서 처음 모습과 이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블럭은 붓서랍의 도장 찍기 블럭이었고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 그 중에서 선분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해요. 기억할 수 있겠죠? 벌써 1차 시가 끝났네요. 평면 도형의 이동을 활용해 미래 도시를 꾸며보았는데요.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만의 배경에 나만의 멋진 미래 도시를 꾸며보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분수로 표현하는 외계인의 에너지 게임을 코딩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의 수딩쌤 유혜진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평면도형으로 미래도시 꾸미기를 코딩해 봤는데요. 이번 2차 시에서는 분수를 이해하고 활용해 게임을 코딩해 볼 거예요. 먼저 분수란 무엇일까요? 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인데요. 부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이집트인들은 식량이나 금과 같은 자원의 분배 등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분수는 분모의 전체를, 분자의 부분을 표시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요. 그중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하는데요. 단위 분수끼리의 곱에서 분자는 늘 1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분수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주로 균일하게 나눌 때 분수를 사용하죠. 여기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가 있네요. 균일하게 나눠볼까요? 이제 여럿이서 나눠 먹을 수 있겠네요. 또 피자를 나누는 모양에서도 분수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게임에서도 분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무찌를 외계인의 에너지 막대에서 빨간색 에너지가 모두 없어지면 외계인이 쓰러질 거예요. 10칸 중에서 9칸의 에너지가 남았을 경우를 분수로 표현해보면 10분의 9, 7칸이 남았을 때는 10분의 7, 이렇게 한 칸이 남으면 10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이 분수의 분모를 100으로 바꾸면 분자도 바뀌어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분수가 된답니다. 게임 실행 화면에서 보면 외계인의 에너지가 10분의 7만큼 있다가 10분의 1로 줄어들고 곧 외계인이 쓰러진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실행해 본 영상으로 볼게요. 잘 보았나요? 10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던 외계인이 폭탄을 맞으면 에너지가 5씩 줄어들어 쓰러지고 게임이 끝나죠? 이 게임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순서를 살펴보면 첫째로 에너지 변수와 게임 끝 신호를 만들고 둘째로 필요한 오브젝트를 추가해 줄 거예요. 다음으로 오브젝트별로 코딩을 해서 실행해 본 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볼게요. 이 게임에서는 외계인의 에너지 값을 변수로 사용할 건데요. 변수란 무엇일까요? 변수란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이름을 가진 빈 공간이에요. 마치 비어있는 바구니 같은데요. 이 바구니에 외계인의 남은 에너지 값을 넣어서 변수로 사용하면 에너지 값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코딩에 앞서 게임에 필요한 변수와 신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신호는 미디어 아트 편에서도 만들어 보았죠? 다음과 같은 창에서 블록 옆쪽의 속성에서 변수를 클릭하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뒤 변수 이름인 에너지를 타이핑하고 추가를 클릭하면 돼요. 신호 추가는 이제 쉽죠? 속성 탭의 신호에서 신호 추가하기를 클릭하고
신호 이름을 타이핑한 뒤 추가를 눌러주면 끝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변수를 추가했으면 다음으로 게임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인데요. 이 중 조준 표시 오브젝트는 함께 추가해 볼 거예요. 조준 표시의 코딩 순서인 알고리즘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시작하면 조준 표시의 크기와 투명도를 정하고 마우스의 위치를 계속 따라다니게 할 거예요. 자, 이제 엔트리 화면으로 가볼게요. 패들릿의 3.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 폴더에서 세 번째 프로젝트 준비, 외계인의 에너지 게임을 클릭하고 리메이크까지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j55.is/디지털 안내서를 타이핑해 주고 엔터를 누르면 패들릿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3.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 폴더에서 세 번째 프로젝트 외계인의 에너지 게임을 클릭해 주세요. 아래쪽에 리메이크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코딩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엔트리 실행하면 아래쪽 오브젝트 추가하기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조준 표시를 검색하고 조준 표시를 추가해 줍니다. 조준 표시를 코딩해 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김새 서랍에서 크기를 60으로 정하고 뒤쪽까지 잘 보이도록 투명도 효과를 20으로 정해줘요. 그리고 흐름 서랍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 안에 움직임 서랍에 조준 표시로 이동하기 블럭을 가져올 건데요. 조준 표시를 클릭해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고 조준 표시가 내 마우스를 잘 따라다니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내 마우스 포인터를 조준 표시가 잘 따라다니고 있죠. 여러분도 잘 되나요? 외계인 코딩을 시작할 건데요. 외계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캐슬 골렘은 시작하면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다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고 폭탄에 닿으면 에너지를 5 빼고 에너지를 다 쓰면 쓰러지면서 끝 신호를 보내게 할 거예요. 엔트리 화면에서 코딩해 볼게요. 우선 시작하면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다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게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서 두 개의 블록을 결합할 건데요. 화면을 잘 봐주세요. 흐름 서랍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 안에 움직임 서랍에 초 동안 X, Y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계산 블럭에서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 블럭을 X와 Y에 이렇게 결합해 주는데요. X는 가로를, Y는 세로를 뜻하고요. 골렘이 이동할 가로의 거리인 빼기 200부터 200까지 그리고 골렘이 이동할 세로의 범위인 빼기 50부터 50까지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는 폭탄에 닿았을 때와 에너지가 0일 경우에 맞게 코딩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가져와 흐름 서랍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도 가져옵니다. 계속 반복하기 블럭 안에 흐름 서랍에 조건 블럭 만일이라면을 2개 넣어주는데요. 하나, 2개를 넣어주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인 판단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가져와 폭탄에 닿았는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블럭을 가져와서 에너지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줄 건데요. 에너지는 자료 서랍에 에너지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폭탄에 닿았을 때 에너지를 5 빼줘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빼기 5만큼 더하기로 바꿔주고 충격을 받은 캐슬 골렘의 모양도 바꿔줄게요. 생김새 서랍에서 색깔 효과를 60만큼 주었다가 잠시 기다리기 위해서 0.7초를 기다렸다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줄 건데요. 효과를 모두 지우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다음 조건인 에너지가 0일 때 외계인이 사라져야 하는데요. 생김새 블럭에서 모양을 숨겨주고 시작 서랍에서 게임 끝 신호를 보내줍니다. 여기까지 캐슬 골렘의 코딩을 모두 마쳤는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잘 이동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폭탄을 코딩하러 가볼게요. 폭탄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복제본을 만들어 조준 표시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해 줄 거예요. 그리고 골렘에 닿으면 복제본을 삭제하고 에너지가 없다면 모든 복제본을 삭제해 볼게요. 엔트리 화면으로 또 가볼게요. 복제본 만들기 블럭은 복제본이 처음 생겼을 때 블럭과 늘 함께 사용하는데요. 복제본을 만들어 조준 위치로 날아가게 해볼게요. 흐름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럭을 가져오고 움직임 서랍에서 2초 동안 조준 표시 위치로 이동하게 블럭을 조립해 줍니다. 2초가 아니라 0.5초로 변경해 빨리 날아갈 수 있게 코딩해 주고요. 이 블럭은 조준 표시에 도착하면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결합해 줍니다. 다음으로 폭탄이 골렘에 닿았을 때와 에너지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조건에 맞게 코딩을 해줄 건데요. 흐름 서랍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럭에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결합하고 이 안에 만일이라면 블럭을 2개 가져옵니다. 그리고 판단 블럭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럭을 가져와 캐슬 골렘에 닿았는가로 바꿔주고요. 에너지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져와 0으로 바꿔주고 자료에 있는 변수인 에너지 값을 결합해 주어요. 자, 캐슬 골렘에 닿았다면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만들어 줄 건데요. 0.1초 기다렸다가 생김새 서랍에서 폭탄 터진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가져오고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흐름 서랍에 0.5초 기다렸다가 생김새 서랍에서 폭탄 안 터진 모양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블럭 역시 복제본은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복제본을 삭제해주고 에너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모든 복제본을 삭제해야 해요. 자, 이제 폭탄 코딩도 쉽게 끝났네요. 코딩이 모두 끝났으니 여러분이 실행해보고 잘못 코딩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폭탄을 날려보면 캐슬 골렘이 충격을 받아 색깔이 변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러분도 잘 되나요? 재미있게 게임해 보세요. 오늘의 미션은 외계인의 생김새를 조절해 쓰러지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해보고 외계인이 폭탄을 맞았을 때 소리를 추가해보는 것이에요. 화면의 예시처럼 캐슬 골렘의 모양 탭에서 모양을 찌그러뜨리거나 모양 추가하기를 통해 다른 오브젝트를 활용하면 외계인이 쓰러지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또 캐슬 골렘이 폭탄에 닿았을 때 에너지를 5 줄여줬던 것 기억나나요? 그 조건 블럭 안에 총소리 재생하기 블럭을 넣어주면 소리가 잘 재생될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분수라고 하며 그 중에 분자가 1인 분수를 무엇이라고 하죠? 네,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빈 바구니와 같은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변수라고 하죠. 변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2차식까지 모두 끝났는데요. 분수로 외계인의 에너지 막대를 표현해 봤는데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코딩을 응용해 더 재미있게 변형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 2차시 수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떠셨나요? 평면 도형과 다각형, 그리고 분수와 코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디지털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수학 융합 코딩 미션의 M코드를 획득했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